네, 자 본인들 데이터는 이거예요. 알겠죠? 네. 본인 데이터 엑셀을 열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원본 이거 정답을 같이 열어요. 두 개가 이제 열린 상태인데 여기 보기라는 글자를 눌러서 모두 정렬이라는 곳에 세로예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 창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럼 본인 데이터가 여기 있을 거니까 항공 운용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옆으로 가면서 네, 내가 여기 부분 세금을 풀고 싶어요. 그럼 이쪽에 네, 이 화면에 와서 네, 항공 운용을 보면서 항공 운용 똑같이 있겠죠? 여기에서 네, 세금을 보고 싶으면 이 숫자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랬다 치고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드린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의 함수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세금이라는 글자부터 지금 문제를 풀어갑니다. 책을 보셔야 되고 이 종이는 노란색만 보시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 노란색 문법을 최대한 제가 영어로 나와 있는 거 한글로 해석해서 우리가 편한 방법을 찾아놓은 거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함수들이 있으면 체크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쪽에서는 if, large, small, 여기 if, rank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left, right, mid 요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게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쪽에 있는 거고 뭐 조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냥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은 에버리지, 썸, 맥스, 민이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 뭐 남자의 뭐 합계를 구하라, 뭐 여자의 뭐 개수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 건 여기 밑에 있는 6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에버리지, 뭐 그다음 썸, 그래서 sum ifs, sum if, average if, average ifs, count if, count ifs 이 6개가 뭐 문제의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쓰시면 돼요. 이 종이는 커말 2급에서 공부하는 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전체도 쓰지 않을 거고 몇 개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문제를 보면서 풀어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를 푸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게 되는데 책을 보시면 세금은 수익 곱하기 1%라고 돼 있어요. 이 자리를 클릭해 놓고 여기 위에다가 는이라고 쓰신 다음에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줄만 풀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 문제 풀면 밑에는 더 이상 문제 풀지 않아요. 알겠죠? 이 밑에 걸 선택하면 다 감점이에요. 당연히 감점 먹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문제 보시는 것처럼 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익 이게 되겠죠. 네, 그럼 이 자리를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인데 1하고 퍼센트를 쓰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건 엑셀이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액세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를 쓰지 않고 0.01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답에는 1% 써놓은 이유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써놓은 건데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할 때는 0.01로 바꿔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이 답이 나오고 나면 이 녹색 점 이걸 채우기엔드라고 하는데 이 채우기엔드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한 번에 답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순이익금 계산해 볼게요. 이 자리 클릭해 놓고 여기다가 는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시작합니다. 자, 순이익금은 수익 마이너스 세금 마이너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수익 마이너스 세금 마이너스 운영비 이렇게 하고 엔터만 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것도 내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개씩만 구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봐보세요. 2개 잡았죠? 이게 녹색점 한 번에 내리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신뢰도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는 쓰시면 신뢰도는 거기 밑에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사고 여객기 수가 7 이상은 D, 4 이상 7 미만은 C, 2 이상 4 미만은 P, 나머지는 A로 해라. 이제 if라고 하는 건데 제가 든 종이를 보시면 알 거예요. if는 여기 있어요. 왼쪽 밑에 두 번째. 네, 조건 컴마 참 컴마 거짓. 다시 말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참 부분으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거짓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원리로 쓰게 되는데 대신 여러분이 사업자동화에서 꼭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7 이상은 D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 이상 7 미만은 뭐라고요? C라고 했잖아요. 이때 7 미만은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7 미만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7 이상은 D래매요. 그럼 7 이상은 이미 D를 찍었겠죠. 근데 우리가 7 이상이 아니니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7 미만인 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 7 이상은 D, 4 이상은 C, 2 이상은 B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자 if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if를 하면 if가 뭐예요? 뭐뭐 이면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면 하면 뭐가 이상해져요. 이면 써놓고 문제를 읽으면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 한국어법상 안 맞으니까 갑자기 손을 멈추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세요. 자 문제 그대로 읽어봅시다. 사고 여객기의 수가 이랬죠. 그럼 if가 아닌 거예요. 사고 여객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여객기가 7 이상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7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파란색은 사고 여객기죠? 7이라는 숫자 이상이냐? 자, 그러니까 사고 여객기가 7 이상이야? 그러면 뭐뭐이면 만약에 이때 뭘 쓰면 돼요? if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문장이 해석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if를 먼저 써놔버리면 이면 해놓고 문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쓰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 밑에 영어 한번 봅시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 부분을 완성했느냐라고 엑셀이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컴마 여기 뭐라고 썼나요? value if true 만약 그 조건이 만족하다면 뭐라고 쓸까? 라고 엑셀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린 자 7 이상이 뭐라고 쓸 거예요? D라고 쓸 거라는 거죠. 엑셀은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문자 쓸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대소 문자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D라고 써있으니까 D 이해되셨나요? 컴마 그렇지 않으면 나와 있죠. value if false 만약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짓인 경우는 다시 뭐 할 거예요? 4 이상이냐? 라고 비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썼던 말을 똑같이 더 쓰면 되는데 굳이 또 써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는 빼고 I자부터 제일 끝까지 블럭을 잡으세요. 컴마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까지 아셨어요? 자 이걸 컨트롤 C 복사 눌러가지고 제일 뒤에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글자 써였어요. 그럼 7 이상이냐 했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여기가? 네, 4 이상이냐? 4 이상이면 뭐라고 바꿔요? D가 아니라 이번에는 C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 다시 한번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뭐? 2 이상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2 이상이냐? 이렇게 해요. 그럼 2 이상이 뭐다? 이때는 B다. 이런 식으로 if가 여러 번 나오는 걸 우리는 다중 if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중 if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 첫 번째 if만 완성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일 if가 더 어려운 거예요. 조건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자, 2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 그러면 if는 몇 번 나왔나요? 그렇죠. if 나온 개수만큼만 가로를 닫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의 팁, 꿀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게 지금 뭐였죠? A, B, C, D죠. 그럼 결론은 출력하고 싶은 게 4개라는 거잖아요. 항상 if는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 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찍으래. 그럼 if 몇 개 나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찍으래. 그럼 뭐가 나와? if는 2개 나오는 거야. 우리 지금 몇 개 나왔어? A, B, C, D. 그러니까 if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거 절대 잊지 마요.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A, B, C, D가 완성된 거예요. 엔터 치면 뭐 나왔겠죠. 어차피 조금 더 이제 전부 내리면 되는 거니까. 학로펫에 봅시다. 학로펫에는 10만 원 이하이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녹화되고 있으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초과, 작다 미만, 같다 이거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걸 같지 않다, 아니다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컴퓨터의 크다 방향은 왼쪽이라는 거. 그것만 외우세요. 오른쪽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왼쪽으로 열린 게 다 컴퓨터 크다예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파란색이 대상이죠. 7이 비교값이고, 그러니까 대상하고 비교값을 뒤집지 말고 항상 앞에 대상을 놓고 뒤에 비교값을 놓으세요. 그러면 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기호가 맞게 되니까. 알아듣겠어요? 두 사람은 나한테 수업 받았으니까 알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항로폐쇄예요. 항로폐쇄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하는 뭐가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크다가 아까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서 if로 풀어야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if라고 먼저 쓰지 말라는 거죠. 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순이익금이 10만 원 이하이면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로 먼저 쓰지 말라는 거지. 누구부터? 자, 순이익금이 이하 작거나 같다 뭐 10만 원 100 000 10만 원 이하냐? 그러면 이제 이면 나왔으니까 앞에 뭐 쓰라고요? if 이렇게 쓰는 버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문장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제 말 이해했죠? 이 자리에 컴마를 찍을 수 있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 됐네. value if true 뭐예요? 그러면 뭐 쓰라고? 폐쇄. 그래서 폐쇄를 찍어줘. 그렇지 않으면요 공백 띵띵. 연속해서 큰 따옴표 두 개가 공백이에요 컴퓨터에서는. 근데 이걸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다가 공백 쓰라고 하니까 큰 따옴표 띄고 큰 따옴표 이거 아니에요. 절대 연속해서 큰 따옴표를 띵띵 하고 두 개 쓰는 거 가로 닫으면 되겠죠. if가 왜 하나 나왔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if가 하나 나온 이유가 뭐야? 출력하고 싶은 게 뭐야? 두 개야. 폐쇄냐 공백이냐. 이해되셨죠? 폐쇄 공백 둘 중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자,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순위는 이제 랭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린 종이에는 랭크 EQ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고급 이제 버전을 쓰기 때문에 랭크 EQ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한 것처럼 사무자동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랭크 써야 돼요. 그래서 랭크 함수로 세 가지 있거든요. 랭크 EQ, 랭크 에버리지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서는 제시된 게 없고 책을 봐봐요. 랭크 함수 써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옛날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존재하니까 여기다 클릭해놓고 는 쓰는 거죠. array 네 랭크 이게 옛날 건데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시죠? 랭크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순위는 제가 준 종이 봐봐요. 랭크 EQ 이 문법 그대로 씁니다. 숫자, 순위 범위, 차순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풀면 돼? 미국을 대상으로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자 책에서 뭐 했어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사람. 그럼 관광객, 미국의 관광객 얘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컴마. 그러나서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 관광객 전체 중에 몇 등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F4번을 한번 누를 건데 이 F4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이 F4번은 이 녹색 점을 내리기 때문에 나오는 기능이에요. 이 녹색 점을 내린다는 것은 옆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같이 내려가는 뜻이에요. 한 칸씩. 그럼 자 이게 녹색이 내려가요. 그럼 파란색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빨간색이 내려가 버리면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 평균으로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들만 무슨 키 눌러? F4번 누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마. 자,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거 그냥 외우려면 잘 안 해보시니까. 내림차순은 우리가 큰 숫자부터 내려오면서 등수 준다 해서 내림차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점이 1등, 99점이 2등, 98.3등 이런 식으로 큰 숫자부터 내려오면서 등수 준다고 내림차순. 그러면 오름차순은 뭐겠어요? 우리 달리기 하는 것처럼 10초, 11초가 있어요. 그럼 10초가 1등, 11초가 2등이죠. 그럼 뭐가 돼? 작은 수에서 올라가면서 등수를 준다고 해서 오름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90% 이상은 다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랭크는요 말하지 않으면 원래 내림차순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름차순이 제시되는 건 뭐야? 작은 게 1등이다 또는 오름차순이다 이 말 나올 때만 그러는 거고 여기서 제시됐어요. 뭐라고? 많은 사람이 1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가로를 닫으면 이게 순위 구하는 방식이다. 이게 끝난 거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알아서 순위는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평균 구할 건데 밑에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한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sum, average, max, min 이거는 뭐야? 그냥 최대값, 최소값, 평균, 합계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이 자리를 클릭해서 운영비부터 그냥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거 보니까 운영비 안 구해도 되네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6번 문제가 세금하고 순이익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옆에 거 구할 필요 없이 여기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두 개는 나중에 숨길 거니까. 그럼 여기만 구하고 옆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자 위라든 쓰시고 에버리지 쓸 거니까 AV만 쓰면 돼요. 에버리지 더블 클릭해서 세금만 이렇게 잡으면 네 파란색 범위 뭐 구하라? 평균 구하라. 엔터.
이거 해서 옆으로만 밀고 가면 돼요. 내리는 거, 비는 거 다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이번에는 수익부터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 자리부터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옆으로 다 구한 다음에 남겨 숨겨도 상관없어요. 자, 이 자리 구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신뢰도가 되는데 A인 사람만 합계 구해라, B인 사람만 합계 구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자, 조건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신뢰도가 A인 사람의 합계예요. 다시 말해 신뢰도가 A인 사람의 수익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미국이면서 신뢰도가 A 이러면 조건이 두 개인 건데 그냥 신뢰도가 A라며 그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썸이프 또는 썸이프3를 쓰라고 하지만 우리 확실히 구분합시다. 알겠어요? 조건이 하나면 스를 붙이지 않아요. 스는 복수형이야.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만 스를 쓰자. 그걸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썸이프와 썸이프3는 문법 자체가 달라요. 종이를 봐보시면 썸이프는 찾을 범위 조건 더할 범위로 가면 되지만 썸이프3는 복수형이 되니까 조건이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할 범위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건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클릭해서, 자, 우린 조건이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는 쓰신 다음에 종이를 보고 어쩌든 외우셔야 돼요. 썸이프, SU, 썸이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문법상 뭐라고요? 찾을 범위, 조건, 더할 범위. 무슨 의미일까요? 신뢰도가 찾을 범위가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거 옆으로 가면 될까요? 내가 좀 전에 녹색점 옆으로 갈 거잖아. 이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안 되죠. 옆으로 가든 내려가든 하면 안 되잖아. 그때 무슨 키라고? F4번. 컴마. 우리 뭐 찾을 거예요? A 찾을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 A, 큰 따옴표. 여기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외웁시다. 옆에 제가 준 종이를 보시면 썸이프, 썸이프스, 에버리지프, 에버리지프스, 카운티프, 카운티프스 6개 보이죠? 여기 안에서 무슨 범위 이런 말이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건이라는 글자죠. 그냥 우리는 강제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고 써져 있는 자리를 무조건 큰 따옴표 쓰기. 알겠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이 6개의 함수의 조건이라는 자리는 꼭 큰 따옴표를 써서 우리가 쓰자고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사무자도는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자,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뭐였다고? 찾을 범위. 여기가 뭐야? 조건. 조건 자리에 무조건 뭐 쓰라고? 큰 따옴표 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 밑에 영어 나오죠? 썸 레인지. 뭐? 더할 범위가 어디냐고. 그럼 여기 더할 범위 여기겠지. 수익이겠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수익이 옆으로 녹색점이 갈 때는 빨간색은 가야지. 운영비로 가고 그 옆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F4번 누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옆으로 가면 안 되지. 항로패서로 가버리니까. 근데 빨간색은 옆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F4번 얘를 눌렀고 얘는 안 눌렀고. 이해되셨어요? 엔터 쳐볼게. 그러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갔었을 때, 자, 봅시다. 색깔 봐봐. 자, 보여요? 자, 그 다음 색깔 봅시다. 요거 빨간색은 지금 가고 있죠. 파란색은 안 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럼 A는 됐어. A는 다 구했어. 그러면 이걸 또 B, C, D 써야 돼? 아니. 이거 전체 블록 지정해서 복사. 엔터 치고, 자, 붙여넣기. 답이 똑같겠지 당연히. 왜? A라고 써있으니까 이것만 뭐로 바꾸면 돼? B. 오케이? 여기는 뭐가 돼? C. 그러니까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문법 하나만 외우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답을 우리가 안 써놓고 있어도 됐겠죠? 이것만 한꺼번에 구해서 뭐 하면 되니까 옆으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를 보면, 자, 이제 여기에요. 관광객이 10 이상. 자, 10 이상 15 미만. 이거는 조건이 몇 개예요? 그렇지. 그때는 뭘 쓰자? 스를 쓰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 자리 클릭해서 는. 자, 합계 구하는 거니까 뭘 쓴다고? SU, 썸이프3. 그래서 밑에 영어 보이죠? 썸 레인지, 더할 걸 먼저 잡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운영비가 있는 자리를, 잠깐만, 이 문제 아니네. 세금부터 구하게 되네요. 여기서부터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숨길 거니까. 합치는 걸 이렇게 합쳐서 했는데 내가 여기 수익까지. 그쵸? 여기 보이시죠? 세금 하는 거 맞죠, 요거? 네, 세금에서 SU, 썸이프3 맞죠? 자, 그러면 이때는 더할 걸 먼저 잡으니까 세금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컴마. 그리고 이제 조건을 주는데 문제가 뭐라서 관광객이 10 이상이야?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관광객의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이 자리.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이 녹색 점 옆으로 갈 거야. 옆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세금에서 순이익으로 가야지. 근데 빨간색이 옆으로 가버리면 관광객이 하나 어디로 가? 수익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F4번 컴마.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 쓸 자리죠. 자, 썸이프 문법 종이 보세요. 더할 범위 컴마 찾을 범위 컴마 조건. 그러니까 이거 조건 쓸 자리 맞지? 조건 쓸 자리 무조건 뭐 쓰자? 큰 따옴표 쓰자.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라고? 10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10 큰 따옴표. 그럼 조건 하나 됐어. 다시 컴마. 두 번째 15 이하 15 미만도 해야 돼. 그럼 또 15 미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광객이 있어야죠. 찾을 범위 이거 움직이면 되는데 안 돼. F4번 컴마. 또 조건 쓰는 자리 큰 따옴표 뭐? 미만 작다 오른쪽 방향 15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이해되셨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가? 자, 엔터 쳐볼게요. 그럼 답은 나오겠지. 이거 어쩌라고? 옆으로 밀어달라고. 그 다음에 여기 항로폐쇄 여부 개수를 세래. 아마 이거는 F까지 합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합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합쳐야 돼요. 네, 이 자리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카운티풀스라고 돼 있고 절대 참조 하래. 어이없지. 왜냐면 이거 한 개만 구하는 거니까 사실 녹색 점은 안 움직이니까 F4번 누를 이유가 없는데 여기 문제에서 절대 참조 쓰래. 어쩔 수 없이 F4번 누르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다 클릭해놓고 자, 위에다가 는 쓰고 COU count if 뭐 찾는다고? 펫의 개수를 세래. 그러면 자, count if 문법이 어떻게 돼요? 종이 봐봐. count if는 찾을 범위 조건이야. 그럼 찾을 범위는 어디겠어? 여기 항로 펫의 부분 중에서 컴마 뭐만 찾으면 돼? 펫에만. 그래서 큰 따옴표 뭐? 펫에 이렇게만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엔터 치면 이게 몇 개 하고 나와. 6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지금 책에서 개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했고 또 절대 참조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이 자리를 F4번 한번 눌러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됐어. 이제 해결됐어. F4번 누르는 거는. 근데 개자를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그냥 계산식에다가 붙이는 방법은 요 AND 기호를 쓰고 큰 따옴표 개 이렇게 해서 글자를 직접 뒤에다가 갖다 이어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래.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래. 뭐 하고? 셀 서식에 개라는 글자를 붙이래.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표준 놔두고 상관없어요. 그냥 개라는 글자 이렇게 뒤에 붙이래.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AND 기호를 쓰는 방법하고 글자 뒤에 그냥 글자 붙이는 방법. 답은 똑같지만 오케이? 이렇게 네, 함수에다 붙이라는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하세요. 알겠어요? 녹화